송혜교, 송중기, 당신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짧은 시간적 거리가 생겼다고 봅니다. 큰 파도가 한 번 지나갔지요. 커플은 헤어질만 하니까 헤어진다. 오죽하면 이제 그만 찢어지자.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남 이야기입니다. 다른 한편 그건 곧 내 이야기도 됩니다. 내가 즐기고 내가 소비했던 당신들의 예쁜 이미지와 즐거운 환상을 나한테 제공해 주었지요. 당신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슈퍼스타입니다. 슈퍼스타는 만나고 헤어지는 방식이 보통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잘 압니다. 홍상수, 김민희, 이부진, 이무재 여러 유명 커플들을 보면 디테일은 다르지만 큰 프레임에서는 비슷한 측면도 있습니다. 결혼식을 떠그러하게 올리고 혼인신고를 했던 부부가 도장 찍고 이 서류 정리를 하기로 작정했을 때 남는 문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양육권을 둘러싼 어린 자식의 문제, 다른 하나는 유자료와 재산 분할을 따지는 돈 문제입니다. 자식과 돈,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피는 과정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둘이 법정에서 다툴 수밖에 없는데 그대들이 경험했던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 더 치사하고 더러운 막장 드라마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대들이 이 부부싸움 때 내뱉었던 상스러운 말이 떠오를지 모르겠는데 그 상스러운 말은 저리 가랍니다. 송혜교, 송중기, 당신네는 아이가 없죠. 송혜교 씨가 한때 이번 드라마만 마치면 임신을 준비하겠다. 그런 말을 주변 사람에게 한 적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나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그런데 혹시라도 아이를 갖는 문제로 부부가 부딪혔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이를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 혹은 언제쯤 가질 것인가. 이것은 두 사람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양가 부모님들의 중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게 꼬였을 수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같으면 이게 이혼 사유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송혜교 씨는 내년에 40입니다. 올해 아이를 가졌어도 초산이자 노산이 되는 것이지요. 임신과 출산에 대해 송혜교 씨만큼 너무너무 조심스러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걱정도 됐겠지요. 그런데 야속한 시부모님은 은근히 아쉬움을 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송중기 씨의 아버지는 신부 나이가 많은 게 좀 아쉽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네 사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이제 돈 문제입니다. 세간의 보도는 두 사람 재산이 1,000억 원대라고들 하고 있지요. 그러나 다들 추측일 뿐입니다. 두 사람은 지금 어이없어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재산은 그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고 턱없이 적을 수도 있죠. 많든 적든 이제 그것을 어떻게 쪼개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완전 별개입니다. 감정이 부딪히면요, 단돈 10,000원 한 장도 용서를 못합니다. 사랑할 때는 저 사람은 정말 먹성도 좋고 복스럽게 밥을 먹어요 이랬던 사이가 헤어질 때는 저 사람 밥 먹을 때 쩝쩝거리는 소리는 도저히 이제 못 참겠다 이러면서 갈라서지요. 저 영감탱이 이제 숨 쉬는 것도 밉다, 이런 할머니도 봤습니다. 그럴 때 재산 분할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결혼 전이나 후나 사실상 주머니 따로 찼으니 쪼개고 말고 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건 다 남들이 모르고 하는 소리죠. 부부는 그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유자료와 재산 분할 때 그때 비로소 나오는 문제가 바로 유책 사유입니다. 유책. 이혼에 대해 누가 더 책임 있느냐, 바로 귀책, 이 문제죠. 책임이 있는 쪽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혹은 몇 억이든 위자료를 내야 하는데 이것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누가 유책 배우자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 판단했다는 뜻이어서 앞으로도 대중적 이미지를 먹고 살아야 하는 슈퍼스타 이혼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상징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 대목이 잘못 풀리면 둘 중 하나는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대개 유책 사유로는 알코올 중독이다, 가정폭력이다, 도박, 사업 실패, 금융 부채, 시부모와의 갈등, 임신 불능, 기타 등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흔한 것은 어느 한쪽의 불륜입니다.
혹은 쌍방불륜일 때도 있죠. 남자에게는 결혼 이후에 새 여자가 탄로날 수도 있고 과거의 여자가 재등장할 때도 있습니다. 여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새 남자가 불거지거나 과거의 남자가 도마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자칫 공개적으로 한 발자국만 삐끗하면 바로 명예훼손이 됩니다. 이혼 당사자 두 사람에다가 새로운 제3의 관련자가 거명되는 순간 유책 문제와는 별도로 슈퍼스타 세 사람의 명예가 걸린 문제로 확대되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본인들이 커밍아웃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죠. 아니, 알아도 말 못합니다. 자, 이미 이혼 절차는 시작이 됐습니다. 이성적으로 따졌다가 감정에 휘말렸다가 아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연민의 감정은 잠시이고 분노에 부들부들 치를 떠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송혜교, 송중기 두 사람은 어쩌면 30년쯤 뒤 회고록을 쓴다고 가정하고 지금 이 순간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금 상황에서 섣부른 대화는 약이 되기보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화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사람은 이해하기보다는 오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을 하든 10중 8구는 날카로운 표창이 되어서 상대방을 찌를 겁니다. 지금은 연민과 선의를 담은 작은 행동과 어쩌면 시간이 필요할 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